저녁 영동 지역에 최대 150mm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공사장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천이 넘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내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추가됐습니다. 동해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돌발 해충이 크게 늘어 과수농가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젯밤 원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KTX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새벽에 정상화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영동 지역에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도심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와 주택, 상가가 물에 잠긴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돌 무더기가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덮쳤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토사가 유출되면서 인근 도로 일대로 흙탕물이 쏟아졌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어른 허벅지만큼 물이 잠기면서 한쪽 방향의 도로 통행이 통제되는가 하면 빗물로 가득 찬 도로에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한 1m 쳤네, 1m. 순식간에 그렇게 때리쳤나요? 예, 순식간에 확 내려오면서. 오늘 새벽 시간당 4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영동 지역에 또다시 기습폭우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강릉 옥계 165mm를 비롯해 강릉 147.9, 동해 147.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차 바퀴까지 이렇게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물이 다 들어왔죠. 하천에 물이 범람하면서 인근 마을로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도로 20여 곳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도로가라든지 읍면동 직원들을 합세해서 빠르게 응급복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비가 잦아가지고 차량 통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기상당국은 내일 밤까지 영동 지역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속초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가족 등 7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2명 등 모두 4명이, 홍천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강릉에서도 4명이 나왔고 동해 양구에서는 2명씩, 고성과 양양, 영월에서도 1명씩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67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지역의 산업단지와 농어업,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직업소개소 업주 등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동해 지역 한 업체에서 최근 나흘 동안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농가와 산림에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이 정선 지역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방제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2년째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 해충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돌발 해충이 블루베리 생육을 방해해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았는데 작년에는 더 많았었고 작년에는 송충이가 있으면 잎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수확이 많이 줄죠. 얼마나 줄었어요? 한 3톤 정도는 들단 것 같아요.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과수원으로 찾아가 사과나무 주변 숲을 살펴봤습니다. 나무 줄기에 앉아있는 갈색날개 매미충이 눈에 띕니다. 다른 나무엔 길이 1cm가 안 되는 미국 선녀벌레가 줄기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약충과 성충 모두 배설물에 의해서 그름병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광합성 양이 줄게 되어 수량이 감소하는.
정선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돌발 해충 발생 면적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85헥타르에서 돌발 해충이 발생했습니다. 돌발 해충이 늘어나는 원인은 기후 변화와 외부 유입, 새로운 작물 재배로 인한 잠재 해충 증가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대대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돌발 해충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란 전에 방제를 함으로써 내년도 밀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매미 나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도내 전체적으로도 돌발 해충 발생 면적이 2,000헥타르를 넘어 지자체마다 방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어젯밤 원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오늘 오후까지 건물과 타이어 더미에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난 곳 바로 옆을 지나 밤사이 중단됐던 KTX 운행은 다행히 새벽에 정상화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건물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희뿌연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내려앉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건물 내부 보관돼 있던 타이어에 불이 붙은 채로 곳곳에 퍼져 일일이 찾아내 불을 끄는 겁니다. 어젯밤 원주의 차량 정비소에서 난 화재는 건물 3동을 태우고 5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지만 불길이 언제 살아날까 소방대원들이 밤새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정비소 타이어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고 폭발음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족이 올라서는데 빵 터져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뭐 그다음부터 뭐 족 잡을 수도 없어. 막 계속 막 터지면서. 하지만 최초 불이 시작된 창고는 전기가 차단돼 있던 상태여서 전기적 요인을 비롯한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전기는 관계자가 19시 10분에 퇴근하면서 차단기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본 건물에는 가라 건물에는 전기가 아예 차단된 상태예요. 운행이 일시 중단됐던 KTX 만종역과 서원주역 사이 구간은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화재 현장 주변 KTX 선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선로 점검이라든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지금 열차가 현재 정상화돼서 잠정 집계된 화재 피해는 17억 원. 경찰과 소방, 국가수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은 정비소 관계자와 화재 목격자, 정비소 내부 CCTV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다음 주까지 도내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하는 가운데 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이 확대 배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 학교별로 수요 조사를 거쳐 2학기 방역활동 지원 인력 2,355명을 선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학기 방역활동 지원 인력 2,140명보다 200명가량 많은 것으로 추경 이후 예산을 더 확보하면 최종 배치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춘천 성심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4개 공공의료원 등 10개 기관 소속 보건의료 노동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환경단체가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속초시는 모레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해당 사업에 대해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강릉지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강릉시와 함께 해양 기상정보를 시각화한 바다 신호등을 경포해수욕장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바다 신호등은 기상특보가 없을 때는 녹색 신호를, 예비특보가 발령되거나 평균 파도 높이가 1.5m 이상일 때는 주황 신호, 기상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빨강 신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해양 기상 정보를 자동 수신합니다.